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어제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유튜브 지금 구독자 수가 한 3,000명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숫자지만 저희 채널이 제가 만든 목적이 정말 우리 학폭 사건이나 소년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보는 채널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미로 보는 채널은 아니잖아요. 제가 영상을 처음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도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었는데 약간 좀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동안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는 조금 달리해서 구독자님들이 진짜로 궁금하신 부분을 저한테 적어주시면 진짜 의미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 위주로 한번 좀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요. 혹시 학폭 절차 진행하시면서 아니면 진행할 예정이신데 정말로 궁금했던 것들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반영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당사자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가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또 특정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가려서 올려주시면 어떤 솔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드리는 영상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있었냐면 며칠 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아이와 같은 피해를 받은 같은 반 학생 어머니가 따로 써주신 사실관계 확인서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가해자 학생이 다른 학생한테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그 학생이 당한 피해 사실 관련해서 사실 확인서를 써주셨나 봐요. 그거를 우리 측 자료로 교육청에 제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자료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우리 구독자님 자제분이랑 가해 학생 사이의 일은 아니죠. 이 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해서 가해행위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어요. 저희 사건과는. 하지만 그래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소 그 학생의 평소 성행이나 학교에서의 품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간접 자료는 될 수 있겠죠.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사실 확인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뭐 굳이 사실 확인을 받으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 것 같긴 한데 이미 가지고 계시고 확보하고 계시다고 하니 교육청에 제출해서 이제 어필을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또 제가 이거에 덧붙여서 이제 사실 확인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확인서가 굉장히 중요한 학폭 사건에서의 증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매번 모든 사안에서 빠지지 않는 학폭 사안의 증거 종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생활이 교실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교실에는 CCTV가 없습니다. 대부분 복도나 체육관이나 무슨 강당이나 이런 좀 수업 외적인 시설에 CCTV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의 학교 생활이 대부분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물적 증거인 CCTV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뭐 폭행이나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녹음 녹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주변 친구들의 목격자 진술이 굉장히 주요한 증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건 이제 증언이 될 수 있지만 학폭위에서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거나 이러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친구들의 사실 확인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확인서가 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사실 확인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서라는 건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공통된 서식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피해 학생이고 폭행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23년 9월 초순경 유일 고등학교 2학년 몇 반 어디 교실 뒤편에서 가해 학생 A가 피해 학생 이호진의 둔부를 발로 2대 걷어찼다. 나는 당시 어떠한 자리에 있었어서 그러한 사실을 목격했다. 위 적은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이 쓰고 날짜 적고 이름 사인하면 돼요. 그게 보통 사실 확인서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적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폭 사건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형사 사건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형사 사건의 각 죄목에 맞는 구성 요건에 맞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사건을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 제가 사실 확인서 샘플을 좀 적어서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제가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실에 대해서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셔야 돼요.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의견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주가 돼야 되고 그 사실은 피해자가 신고한 그 학교폭력 사실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목격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 외에 뭐 피해자가 엉덩이 2대를 맞고 얼굴을 찡그리는 거 보니 굉장히 많이 아파 보였다, 내지는 평소에도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학생들도 많이 때리는 것을 봤다. 가해 학생 굉장히 좀 성격이 안 좋다. 소위 얘기하는 일진이다. 이런 내용을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고 어디까지나 주는 사실에 대한 목격 진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주도적으로 적는 게 맞아요. 가령 이제 막 사실 확인서를 마련해 오시는 분들 보면 질문을 막 피해자 측이 적고 거기에 대한 단답 형식으로 달아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목격자의 주체적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확인서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신빙성, 그걸 이제 증거력이라고 합니다. 증거력 자체는 굉장히 높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자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적게 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제대로 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거 좀 적어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안 적어주면 너도 내가 가해자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든지 어쨌든 목격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친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한테 가서 윽박 지르면서 협박하면서 이걸 적어달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간혹 보면 그런 경우도 발생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혹여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도 이제 중요한데 사실 확인서를 받을 때 단순한 사실 확인만 받아야지 가해자 측의 어떤 비방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또 꼬투리 잡힐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친구가 100% 학교폭력 가해자라든지 뭐 나한테 왕따를 주도했다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사회적인 평가절하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이게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이긴 하죠. 그래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꼬투리를 잡히면 굉장히 피곤하죠. 뭐 그런 걸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어쨌든 내가 또 조사를 받고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실 확인을 받으면서 대놓고 비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공개된 장소에서 받는 것보다는 저는 학교 후에 극자 친구들한테 부탁을 한다든가 학생이 좀 많이 어리다거나 그러면 이제 학생이 학생한테 부탁이 좀 어렵죠.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원래 부모님들끼리 좀 친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좀 부탁해서 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막 학폭 사건 진행하다 보면 학교 측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 받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효력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폭 담당 선생님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전혀 법률적인 지식 없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시고 학교폭력 예방법이나 시행령이나 아니면 학교폭력 가이드북에서도 사실 확인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그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거나 증명력이 없다라고 단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본인 권리는 본인이 찾으시는 거예요.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권리 행사를 위해서 준비는 하시는 게 똑똑한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질문 올려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 드리고 그와 관련된 사실 확인서 작성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